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을 함께 이야기하는 황금지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겁니다. 별로 배고프지도 않은데 뭔가 먹을 게 없나 싶어서 과자 한 봉지 뜯었다가 금방 또 과일을 깎으시는 거죠. 그래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계속 드십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떠십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벌써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문제 같지만 원인은 똑같습니다. 집에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고, 그 답답함이 어떤 분은 자꾸 뭘 드시게 만들고 어떤 분은 남편만 봐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말씀이 중년 이후 배 나오는 원인 중 하나가 정서적 허기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드시게 되는 거라는 거죠.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노년층 우울증 원인 1위가 가족과의 소통 단절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말은 섞는데 마음은 안 통하는 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과식으로 이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화가 나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중 부부끼리만 사시는 분이 38.7%입니다. 자녀분들하고 따로 사시는 비율은 더 높아서 거의 절반이 넘는데, 문제는 따로 살아도 관계가 좋으면 괜찮지만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없는 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자식들도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고, 결국 지금 우리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자식들한테까지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말이 없는 스타일이야. 자식들도 다 컸는데 뭘 새삼스럽게 대화를 해. 아니면 나는 평생 가족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나만 섭섭한 거야.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꼬이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 집 대화가 안 통하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확 달라지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끄시면 지금까지 쌓인 오해는 그대로 남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서 말이 안 통하는 이유. 그럼 지금부터 왜 집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딸한테 이런 카톡을 받으셨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답장하셨을까요? 뭐하러 가니, 돈만 나가지.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는데, 그랬더니 딸이 알았어, 안 갈게 이러고 끝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진짜 안 갔으면 좋겠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아니, 가고 싶으면 가야지, 내가 언제 가지 말랬냐고 하시면서 뭐하러 가냐고 물어본 건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뭐하러 가냐고 하세요? 우리 세대는 원래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걱정된다는 말을 뭐하러 그래로 표현하는데, 자식들은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응답자 중 64.3%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속마음을 안 드러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거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때 아들이 용돈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됐어. 너나 잘 살아라. 네가 뭐 부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받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고맙고 기쁜데 그걸 직접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이러셨답니다. 아들이 용돈 드린다고 하니까 됐다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한테 전화하셔서 한 소리 하셨답니다. 야, 너희 애비가 그렇게 인색하니 엄마가 됐다고 했다고 진짜 안 주고 가. 보통은 사양해도 주는 거 아니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시어머니가 됐다고 하셔서 안 드렸는데 그게 잘못이래요. 이게 바로 언어 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럼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고 저녁에 소파에 앉으셨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힘들었네.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확 굳으셨답니다. 아, 그래, 당신만 힘들지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노니까 안 힘들겠지. 할아버지는 황당하신 거죠. 나도 힘들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공감받고 싶어서 힘들었다고 말한 건데 할아버지는 나도 힘들다고 자기 얘기만 하신 거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 상담 통계를 보면 부부 갈등 상담 사유 1위가 의사소통 문제였습니다. 전체의 41.2%가 대화 방식 때문에 싸운다는 건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그래, 오늘 뭐가 힘들었어? 이렇게만 물어보셨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당신 나한테 관심 없지.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소리야, 관심 있지.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할머니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해. 내가 신경 안 써서 미안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말은 들었지만 뜻은 안 들은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이러셨답니다. 남편한테 요즘 외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경로당 가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말을 안 하셨고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셨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느낄까요? 요즘 집사람이 말이 없네. 무슨 일 있나? 서로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버릇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우리 자식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하러 그래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이고 됐어가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뜻이고 말이 없는 게 화난 게 아니라 섭섭한 거라는 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을 살리는 칭찬의 기술. 그럼 이번에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지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손주가 시험 잘 봤다고 왔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계속 잘해야지. 그랬더니 손주 얼굴이 확 굳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잘했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닙니다. 평가죠. 잘했다, 못했다. 이건 위에서 아래로 평가하는 말이고
손주 입장에서는 할머니한테 인정받는 느낌이 아니라 체점받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 우리 손주 대단한데 100점이야 진짜. 할머니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잘했네는 할머니가 판단하는 거고 대단한 데는 할머니가 놀라는 겁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년 자료를 보면 청소년 자존감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게 가족의 긍정적 반응이었는데 특히 평가보다는 감탄과 놀라움이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얘기인데 아들이 승진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부장 됐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말씀하신 건데, 왜 아들이 기분이 안 좋을까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한 걸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거죠. 아들이 부장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랬을 건데 아버지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머, 우리 아들 부장 됐어. 진짜 고생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버지가 다 알아. 축하한다, 우리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버지가 내 노력을 다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감동받는 겁니다. 그럼 명절 때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떤 시어머니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도와줬는데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수고했어. 이제 설거지나 해 이러셨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또 설거지래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나 다음 명절에는 친정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며느리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나물 무침 진짜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덕분에 명절 음식 잘 차렸어.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면 되는데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어머니가 내가 한 걸 자세히 보셨구나. 다음 명절에도 또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부부 만족도가 높은 가정의 공통점이 서로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이러셨답니다. 남편이 평소에는 설거지를 안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셨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당연히 해야지 뭐 내가 맨날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다시는 설거지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서운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어머, 오늘 설거지까지 해줬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참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럼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에도 또 하시게 됩니다. 칭찬은 바로바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했네 보다는 이게 좋았어, 저게 고마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세 번째 이야기 실전 사연으로 배우는 대화법.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연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70대 아버지가 보내신 사연인데 아들하고 1년 넘게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큰딸 결혼식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데 아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섞는답니다. 이분 말씀이 친구 같은 아빠는 못 됐지만 배는 안 골게 키웠다고 하시면서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연 보고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얘기인데 이분도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결혼을 해 돈도 없는 주제에 여자 부모한테 뭐라고 할 거야 창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돼서 한 소린데 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부끄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연락을 안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섭섭하시죠. 내가 걱정돼서 한 소리인데 왜 저렇게 삐져.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마음을 몰랐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가족 갈등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특히 부모 세대가 먼저 사과할 때 해결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냐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죠. 아들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죠.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이렇게요. 두 번째 사연 보시겠습니다. 60대 어머니가 보내신 사연인데 5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보증 문제로 형제들끼리 사이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명절에 만나면 싸우기만 하니까 이제는 아예 안 모이고 본인이 세상 떠나면 형제들이 남남처럼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자식이 셋인데 큰아들한테 결혼할 때 집 살 돈을 좀 도와주셨는데 둘째 딸한테는 도와주지 못했고 셋째 아들한테도 못 도와줬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셔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큰애한테는 집 살 때 도와줬는데 너희들한테는 못 도와줬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이라도 정리하려고 한다. 이 통장에 얼마 있는데 셋으로 나눠라. 큰애 니는 집 살 때 도와준 거 빼고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울었답니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잘 지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년 통계를 보면 상속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18.3% 증가했는데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 간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정리하십시오. 누구한테 뭘 얼마나 줄 건지 명확하게 정하시고 어느 자식한테 더 해준 게 있으면 그것도 정리하시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연 보시겠습니다. 60대 후반 시어머니가 보내신 사연인데 며느리가 3년째 명절에 안 온다는 겁니다. 아들은 혼자 오고 며느리는 친정 가고 손주들도 데리고 가버려서 명절에 집이 텅 비었다고 하십니다. 이분 말씀이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연 보고 딱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어머니 얘기인데 이분도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본인은 이유를 모르시는 겁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명절 때 며느리가 뭐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열심히 했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그래, 수고했다고 했지 뭐. 그리고 설거지 좀 해라 그랬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며느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시어머니가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바로 설거지 시키셨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또 일 시키는 거고 그것도 명절에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나 다음 명절에는 친정 갈래. 어머니가 날 가정부로 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로 다음 명절부터 친정 가버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며느리야,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나물 무침 진짜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리고 이 잡채도 정말 맛있어. 우리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덕분에 명절 음식 잘 차렸어. 정말 고마워.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며느리는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왜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친정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댁에서 하루 종일 하는 거고, 그것도 명절에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혼자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또 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안 오고 싶죠.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명절 스트레스 1위가 시댁 일이었는데 특히 3040대 며느리들의 72.3%가 시어머니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무관심한 태도가 뭐냐면 일은 시키는데 인정은 안 해주는 거고 수고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어머니는 이러셨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 준비를 도와줬는데 나물간이 좀 싱거웠나 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애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해. 나물간도 제대로 못 맞추네. 내가 다시 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느리 얼굴이 확 굳었겠죠.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나 다시는 시댁 안 갈래. 어머니가 사람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로 다음 명절부터 친정만 가더래요. 시어머니는 억울하신 겁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니?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유리 멘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며느리 기분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나물간이 싱거우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할까요? 며느리야, 이 나물 정말 잘했네. 근데 우리 집은 간을 좀 세게 하는 편이거든. 다음에는 내가 간 맞추는 법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하고 다르게 자란 거죠. 우리는 시집 가면 참는 게 미덕이었는데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자랐습니다. 친정에서 공주처럼 자랐고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런 며느리가 시집 와서 갑자기 참으라고 하면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딸처럼 보십시오. 내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한테도 잘하게 됩니다. 한국가족상담협회 2024년 자료를 보면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 관계가 좋은 집의 특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는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딸 같은 며느리니까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며느리도 느낍니다. 어머니가 날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도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는 잘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 며느리가 명절에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안 보고 싶으세요? 손주들 안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죠. 며느리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손주들 명절 때만 보고 싶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셔야죠.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며느리한테 전화하셨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어머니가 미안했다. 내가 명절에 일 많이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앞으로는 어머니가 잘할게.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명절마다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명절 아닐 때도 자주 들른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 겁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60대 딸이 보내신 사연인데 어머니가 5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신답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사시기 힘든데 어머니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고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남편하고 평생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남편이 술 드시고 들어오면 고함 지르고 그러셨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셨는데 자식들 다 장성하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는 거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했답니다. 엄마 아버지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드리자. 그러면 낮에는 엄마 혼자 시간 보낼 수 있고 저녁에만 아버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구해서 엄마 부담 덜어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 마음이 조금 풀리셨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보험 통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전년 대비 12.4% 증가했는데 특히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많이 늘었고 이게 배우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보내신 사연인데 퇴직하고 나서 아내한테 찬밥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온종일 전화하고 신경 쓰면서 남편한테는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올 때만 밥상을 제대로 차리고 평소에는 대충 하신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 없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소리야, 관심 있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다 하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더 섭섭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 아내는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한테 햄버거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햄버거가 뭡니까? 빵 하나, 고기 하나, 빵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칭찬을 하나 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집안도 잘 됐어. 고마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근데 나도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니까 좀 외롭더라고. 당신하고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칭찬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평생 당신한테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하셨냐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네. 우리 내일부터 같이 산책이나 할까? 이렇게 되더래요. 한국가족상담협회 2024년 자료를 보면 부부간 대화에서 감사 표현으로 시작하고 끝낼 때 대화 만족도가 67% 높았는데, 특히 요구사항을 말할 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연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먼저 말을 건 사람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자식들한테 먼저 정리해주고, 며느리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어머니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아내한테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명절만 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분위기가 싸늘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명절에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게 많았지. 엄마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할게.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두 분 사이가 확 좋아졌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자주 만나신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구랑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며느리십니까? 오늘 저녁에 먼저 말 걸어보십시오. 미안하다든지 고맙다든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칭찬할 때는 잘했다 하지 마시고 대단하다, 고생했다 이렇게 감탄사로 하시고, 자식이 뭐 하겠다고 하면 뭐 하러 그래 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가족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